금이랑 은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이제 금 가격이 올해 2차 랠리가 들어가면서 은이 한 달 만에 70%가 올랐는데 결국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틀 만에 또 최고가 경신,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은 투자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 국제 은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은을 제일 많이 보유한 한 분이랑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유한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1등인지 모르겠어요. 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 이전부터 본인은 은을 매집했다. 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때 오르진 딱 않았던 시점이었거든요. 2018년 당시 은 가격이요 14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은 가격이 오늘자 기준으로 77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 가격을 사서 몇 배의 수익을 냈는지 대략 알 수 있는 거죠. 금과 은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은 금이 비트코인이고 은이 알트코인입니다. 금 가격을 놓친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최근에 은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졌는데 은 투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조금 읽고 있어요. 최근에 봤더니 저보고 눈밑이 왜 이렇게 검으냐라고 하면서 다크서클 관리하라 해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가리고 지인이 선물로 줘가지고 자 이거 요새 레몬이랑 올리브를 동시에 먹는 게 유행한다 해가지고 아이돌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여신이라 불리는 분. 그분이 이제 홍보하면서 대박 난 것 같은데 레몬이랑 올리브를 같이 드셔도 됩니다. 온갖 다 하고 있어요.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AI 랠리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부터 금, 은, 구리가 어떻게 됐는지 비슷하게 오릅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갈리기 시작해요. 금이 상반기에 먼저 달리고 하반기 끝물에서 은이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수익률이 차이가 100%가 나죠. 은이 갑자기 속도가 붙어요. 딱 그러면 이때 금을 사야 되냐 은을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번에 그렇다는 장담은 어렵겠지만 은의 저주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자재 랠리가 벌어질 때는 두 가지 수요가 있어요. 그냥 그동안에 벌어졌던 어떤 사이클로 인한 그런 가격이나 투기 수요로 인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은이 들어간다던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거기에 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던가, 이번에 AI로 인해서 전력망 인프라가 대대적 교체도 같이 벌어지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던가, 구조적인 수요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에 대한 사이클까지 같이 집어넣으면서 해석을 해야지 하나만 넣은 다음에 그냥 자기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금과 주식은 동시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랬던 적이 50년 전에 한 번 있긴 있었죠. 그런데 2025년에 지금 이례적으로 동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제자리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은이 급등했던 시기가 50년 중에 5번 있었어요. 1979년인데 제2차 오일 쇼크 직전에, 2008년 리먼 쇼크 때,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2021년 코로나 버블 위기 때, 2025년 현재입니다. 이상하죠? 그동안에 4번은 이해가 되는데 2025년 현재가 오른 것과 현재는 딱히 위기가 보이지 않는데 왜 오르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수요가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지금 뭔가 투기가 들어간 건가? 원자재 투기가 들어갈 때는 보통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인상하고 아니면 경제 위기가 온다던가 여러 가지 맞물리는 게 있는데,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다. 은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렇게 피레침을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 가격대로 뚝 떨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보유를 합니다. 은은 보유하지 않아요, 중앙은행이. 그 산업재 영향도 받기 때문에 경기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라 볼 수 있습니다. 금을 보시면 좀 다른 모습이죠. 1980년, 2011년, 2020년, 2025년으로 은의 급등기랑 똑같이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투자법이 다른 것처럼 금과 은의 투자법도 다릅니다. 금과 은이 오를 때는 원자재 랠리를 동반해요. 그리고 원자재 랠리에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만 실적이 좋았고, 최근에 보면은 제조업 실적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부동산 경기도 나빴고요. 매수 수요도 뚝 떨어졌고요. 가격도 좀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이 나빠지면 건설이 죽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고용 시장에 압박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건설업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살리면 내년에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원자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은 상승 랠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 제조업이랑 건설을 못 살린다? 그런 상태에서 AI 버블이 터진다? 그런 침체가 오는 거고,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는 시점이 오겠죠. 이 변수는 트럼프 정책인데 이걸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서만 맞춰봐야 되겠죠. 내년부터 건설 일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아닌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전력 공급이 이제 데이터 건설 속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데이터 건설 속도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전력 인프라도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대규모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건설 일감으로 보면 주택에서는 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일감에서 터지니까 건설 쪽 시장이 좋아지겠죠.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 그동안은 자본 투자들을 정리하는 시점이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나날이 이제 받고 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시점을 계산했을 때 내년에 이제 해시시 들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준 의장도 교체가 되면 금리는 더 떨어질 거고 주택 매수 수요도 증가할 수 있죠. 이자 부담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내년에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 경기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자재 랠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선반영을 한 거죠. ES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요. 현재 바닥인 상태입니다. 철도회사 주가도 보통 이거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철도회사 주가가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뭐 주가는 지금 경기 회복을 조금 기대해보고 있다, 또는 원자재 운송 관련에 대한 일감이 늘어나는 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선반영이 맞냐 안 맞냐는 가봐야 되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와 연관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기업이 벌크선사들인데 우리나라에는 페노션이라는 기업이 있죠. 미국에는 스타벌크 캐리어가 있습니다. 스타벌크 캐리어 주가가 올해 30% 올랐는데 분석가들은 내년에 이 회사의 순이익이 200% 넘게 오를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원자재 운송량이 증가할 거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자재 랠리가 올 때 금과 은이 보통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금, 은, 구리 같이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AI 랠리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올랐죠. 2023년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3년째 랠리를 간 거고, 금, 은도 그 속도를 따라가다가 최근에 급등을 해버리면서 따라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투자에서 문제는 뭐냐면 4번의 은의 고점을 봤지만 굉장히 짧아요. 랠리가 1년도 안 갑니다. 팡 오르고 팡 떨어져요. 그러면은 짧고 굵게 오른 상태에서 와 이제 은이 오르니까 또 들어가야 되겠다,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간을 정해놓을 순 없지만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알트코인이 급등하다가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 길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투자는 가급적 하지 마라. 웬만하면은 정말 원자재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 원자재를 다루는 주식을 사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방어가 되니까. 원자재 오르는 그 수익률에 눈 뒤집혀서 제 주변에 원자재로 돈 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리 많지 않다라 말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원자재 투자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원자재 랠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증시도 최고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꼭 신기하게 알 수 없는 악재들이 나와요.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이 되게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뭐 투자가 잘 된다던가 승진이 잘 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되거나 그런 때 있는데, 그때 보면은 갑자기 또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직장에서 어려워진다던가 사업이 안 된다던가 투자가 어려워진다던가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관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원자재 투자할 때는 특히 더 낙관하지 말아라, 조심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급등하는 시기는 짧으니까 그 시기에 주식 투자자들도 잘 생각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도 조금씩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